참고로 이런 식으로 상장 주식을 점수화하는 거 그리고 랭킹 매기는 것들은 2015년도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젠포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팩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점수입니다. 젠포트에서만 제공하는 팩터라면은 점수, 순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점수는 기본적으로 종합 점수가 베이스가 됩니다. 종합 점수는 모멘텀 점수와 펀더멘탈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고요. 여기서 모멘텀 점수는 또 가격 점수와 수급 점수로 나뉩니다. 가격 점수는 상대 강도부터 장기 이격도까지 주가의 상승 추세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강하냐를 점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점수만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가격 점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급 점수도 모멘텀 점수에 같이 들어가는데요.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단기, 중기, 장기 순매수의 상대평가와 더불어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비율, VRAC처럼 변동성의 증가율도 점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점수가 높다는 것은 최근의 추세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와 거래량 증가와 이런 것들이 모두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펀더멘탈 점수는 성장과 가치로 나뉘는데 성장은 단기 이익 성장률이나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 이처럼 재무제표상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평가한 거고요. 가치는 ROE, PER, PBR처럼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상대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점수가 좋다라는 것은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젠포트에서는 점수와 또 점수 순위 이런 팩터들이 있는데 점수는요 0점부터 100점 사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점수가 70점이라면 상위 30%를 의미합니다. 모멘텀 점수 70점 이상이라는 것은 모멘텀 점수가 좋은 상위 30% 종목을 피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순위는 좀 반대입니다. 1등이 좋은 거니까요. 순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점수 순위가 10 이하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점수가 좋은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을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점수를 상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6개의 유니버스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상대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코스피 중대형부터 코스닥 소수형 중에 삼성전자처럼 부피가 큰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점수 순위가 1등이라고 한다면 종목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스피 중대형에서 하나, 코스닥 초소형에서 하나, 그래서 총 6개가 나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상장 주식을 점수화하는 거 그리고 랭킹 매기는 것들은 이미 2015년도에 뉴지스탁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뉴지랭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뉴지스탁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패밀리 사이트 뉴지랭크에 간 다음에 종목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 중에 우측 상단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눌러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뉴지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개요나 주요 제품 등등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중에 점수 차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먼저 종합 점수 차트가 나오는데 여기 빨간색이 이 종합 점수의 차트 그리고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아까 종합 점수는 모멘텀 점수와 펀더멘탈 점수의 평균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합 점수가 100점이라는 건 모멘텀과 펀더멘탈 모두 100점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종합 점수가 50점이라는 걸 모멘텀이 100점, 펀더멘탈이 0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점수는 70점 이상이 좋고 30점 미만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데 삼성전자의 종합 점수를 보면은 사실상 가장 높은 값이 한 79점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점수가 높은 위치를 유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멘텀 점수는 좀 더 단기적인 점수라고 봐야 되는데
하단에 보면은 이 점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점수와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모멘텀은 단기적인 추세나 거래량, 수급 등을 점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나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는 모멘텀이 더 잘 먹히기도 하는데요. 보면 모멘텀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오르다가 70점 미만에서 계속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요. 다시 모멘텀 점수가 70점, 80점대로 올라오면서 이 가격대가 유지되니까 주가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 점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분기에 한 번, 즉 3개월에 한 번 정도 점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펀더멘탈 점수인데요. 펀더멘탈 점수가 사실 뭐 70점대 있을 때도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펀더멘탈 점수가 미리 선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펀더멘탈 점수가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종합점수, 모멘텀 점수, 펀더멘탈 점수를 봤는데 이를 활용한 전략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젠포트 홈페이지에 가서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1봉을 가보겠습니다. 자, 젠포트 홈페이지 가서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그리고 1봉, 참고로 1봉은 최근 1년 동안은 무료, 그리고 2007년부터 전기간은 하루에 한 번 무료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검증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기본값들을 한번 같이 설정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운용기간은 전체를 눌러주시고요. 백테스트 가능한 전체 기간이 나오고, 그리고 매수 조건으로 가서는 여기 박스 친 부분만 수정해 보세요. 전일 종가 플러스 5%로 바꿉니다. 이거는 젠포트는 실시간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전일 종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 미리 정하는 거여서 이 전일 종가라는 기준이 들어간 건데요. 만약 어떤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10,000원에 끝났으면은 전일 종가라는 것은 10,000원이죠. 전일 종가 플러스 5%라는 건 1,500원의 주문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가가 1,500원보다 밑에서 시초가가 형성된다면 1,500원 아래에서 주문을 하겠고요. 저희가 주문 내는 것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장중에 1,500원까지 떨어져야만 매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당 매수 비중은 5%로 20종목을 가져갑니다. 젠포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를 미리 결정하는 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일지는 모르지만 20종목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목표 손절가는 0%로 설정하면은 목표가나 손절가를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만기 매도나 로직 매도로 주식을 팔겠다는 의미인데요. 최대 보유일은 9,999일, 사실상 최대 보유로 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기 매도 가격 기준은 전일종가 마이너스 10%인데 9,999일이 지날 동안 안 팔리면은 판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값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 값입니다. 스텝 3에서 설정한 매도 조건식을 달성하면 다음날 전일종가 마이너스 10%에 팔겠다라는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3로 넘어갑니다. 여기 스텝 3가 있거든요. 스텝 3로 넘어가서 조건식 추가하기에 간 다음에 모멘텀 점수 혹은 종합 점수 이런 것들을 넣어 봅니다. 여기서 모멘텀 점수를 검색하고 입력하고 70점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조건식 설정이 A and not before A,1인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같이 그냥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A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 주세요. and not before A, 1.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A, 모멘텀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된다. and 그리고 not, 아니어야 된다. before A, 1. 하루 전에는 A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는 70점 이상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70점 이상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골든크로스를 만들거나 이런 전략을 활용할 때 주로 많이 나올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좋고요. 우선순위는 모멘텀으로 하겠습니다. 요 위에서 모멘텀 점수를 찾은 다음에 요 아래 걸 지워주고 입력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모멘텀 점수가 이번에는 30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하겠다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every 괄호 열고 A, 2 괄호 닫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멘텀 점수가 70점 위로 올라왔을 때 샀지만 30점 아래로 내려오면 팔겠다라는 건데 이틀 연속 30점 아래면 팔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파나요? 전일 종가 마이너스 10%에 팔죠.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방금은 모멘텀 점수로 했는데 모멘텀 점수로 했을 때의 결과가 가장 안 좋고요. 이걸 종합 점수와 펀더멘탈 점수로 했을 때는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값에서 모멘텀이 아니라 종합이나 펀더멘탈로 바꿨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백테스트를 돌려왔는데 종합 점수로 백테스트를 돌렸을 때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코스닥이 18% 벌 때 211%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매매 결과를 보면은 유니버스, 코스피 중대형부터 코스닥 초소형까지 골고루 잘 주식을 사고 팔았고요. 성공률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성공률이라는 것은 주식을 팔았을 때 단돈 1원이라도 벌었냐 잃었냐를 퍼센테이지화 한 건데 오히려 매도할 때 손실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손익비가 안 좋은데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은 보통 종목을 팔 때는 42%로 높은 수익률로 팔고 손실 볼 때는 덜 손실 봐서 팔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익률 탭에 가보면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여기 500%대 위까지 올라온 것도 있죠. 뭐 토탈 소프트 같은 것들은 2020년 6월 23일에 사서 21년 5월 4일에 팔았는데 무려 520% 수익을 거두기도 했고요. 뭐 어떤 종목들은 44%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젠포트 뉴지스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종합 모멘텀 펀더멘탈 점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팩터들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투자 전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